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불안, 체면에 대한 집착이 계속 쌓이면 결국 마음은 스스로를 짓눌러 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젊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는 김희정입니다. 25년 동안 노년에 마음을 연구하며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내려놓는 법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위로의 말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위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과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고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정반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덜어내고 내려놓고 단순하게 사는 지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삶을 바꾸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25년간의 연구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요즘 마음이 자꾸 무겁고 서운한 일에 쉽게 흔들리신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밤에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으면 다시 예전의 무거운 하루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같은 불안에 시달리며 같은 짐을 지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비슷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에서 만난 72세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님은 매일 자식에게 전화가 오길 기다리셨습니다. 요즘 애들이 바빠서 통 연락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혹시 내가 예전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분의 하루는 온통 자식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밤사이 연락이 왔나 하고요.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늘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물건과 돈으로 채우려 하셨습니다. 홈쇼핑에서 새 옷을 사고 건강식품을 주문하고 정리도 하지 못한 짐들로 집안이 가득했죠. 박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박순자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와 함께 딱 하루 정리 작업을 해봤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버리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종이에 적어 불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박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정리된 기분이에요. 마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 후 박순자님은 자식에게 하루 한 번 안부 문자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답장이 오면 고맙게 받고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죠. 한 달 후 박순자님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 와요. 제가 조르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편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순자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진짜로 홀가분하게 사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수록 마음의 무게는 커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가정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2.3배 증가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영수님은 자식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그 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있는지도 모르는구나라면서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자식의 연락이 끊기자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조건부가 아니었잖아요. 사랑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한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기대 대신 감사로 바꾸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고 안 하면 조용히 안부 문자 한 줄 보내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면 충분합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안부를 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 이런 질문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대신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요즘 자식의 연락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진 않나요? 돈에 대한 불안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노후 자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국노년연구소 조사에서 돈을 적절히 쓰는 노년층이 저축만 하는 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1.7배 높았습니다. 정혜남 74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남님은 평생 아껴 살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아껴 사셨죠. 외식은 꿈도 꾸지 않으셨고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돈을 한 푼도 즐겁게 써보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더 편하게 드시고 입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계획 없이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지금 쓰세요.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여행은 미루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해야지라는 말로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무계획적 소비가 아닌 감정이 따뜻해지는 소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자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오래된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다녀오는 것들 말입니다. 혹시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게 두려워 행복을 미루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강박도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건강 관리가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해롭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과도한 건강정보 소비자는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보다 1.5배 높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정자 70세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정자님은 하루에 8종의 영양제를 챙기셨습니다. 아침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코엔자임 규텐, 루테인, 밀크시슬까지. 그리고 매일 건강 관련 유튜브를 서너 시간씩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6개월 하신 후 위장 장애를 얻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로 인한 부작용이었죠. 그리고 건강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도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안 좋다더라, 저것도 위험하다더라는 정보들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느끼셨던 거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만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산책이든 요가든 수영이든 본인이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 하나면 됩니다. 남의 방식을 흉내내지 마시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혹시 건강 걱정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한국심리복지학회 연구에서 타인 시선 의식, 점수가 높은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가 40% 낮았습니다. 최은숙 66세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최은숙님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셨습니다. 댄스 교실, 요리 교실, 컴퓨터 교실 모두 관심이 있으셨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배우는 게 부끄럽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심해졌습니다. 우울감도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댄스 교실에 참여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이 든다고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편한 옷, 솔직한 말, 필요한 도움 요청부터 시작해보세요. 멋있어 보이려고. 불편한 옷을 입거나 아는 척하려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거나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보다 편안함을 우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혹시 남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이 5번째 원인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현재를 가로막습니다. 서울노년복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후회 점수가 높은 노년층은 삶 만족도가 38% 낮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이만호 75세님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놓지 못해 수년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신중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들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문장을 매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과거를 떠올릴 땐 교훈만 남기고 감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물건이 줄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모아둔 것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추억이 담겼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청소도 힘들어지고 찾는 것도 어려워지고 공간도 좁아집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마음을 경계하시고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 5개만 매주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버리고 나면 후련함을 느끼실 겁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혹시 안 쓰는 물건이 추억이란 이유로 쌓여 있진 않나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하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SNS나 주변 자랑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 노트를 만들어 하루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은 작은 일들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할 일 3가지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주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신 만나면 웃음이 나는 사람 한 명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하나가 피상적인 관계 10개보다 낫습니다. 요즘 만나면 피곤해지는 관계 혹시 떠오르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시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위해 조용히 보낸 시간 있으신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이야기를 꺼리시는데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준비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 이야기라고 피하지 마시고 유언장, 장례 방식, 감사 편지를 미리 정리해 보세요.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현재 삶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보세요. 지금 떠난다면 어떤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웃음을 되찾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웃음은 면역력보다 강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 분비를 늘립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뉴스나 불안한 정보보다는 유머와 음악을 가까이 하시고 하루 한 번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에 웃으셨나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 연결이 활발해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즐거움에 집중하시고 배우고 싶은 것 하나를 이번 달 안에 시도해 보세요. 악기, 그림, 요리, 춤, 컴퓨터,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줍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온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는 에너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워 혹은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그 한마디 누구에게 건네고 싶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첫걸음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5가지 원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8가지 실천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와 집착을 버리면 평안이 찾아오고 비교와 체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물건이 줄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관계가 줄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죽음을 준비하고 웃음을 되찾고 취미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였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진리는 덜어낼수록 행복하다였습니다. 빼기의 지혜, 내려놓기의 힘,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젊을 때는 얻고 쌓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덜어내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내일을 예전처럼 살면 마음의 짐은 다시 쌓일 겁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같은 불안에 시달리며 같은 무게를 지고 살게 될 거예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릴 물건 하나를 골라서 정리해 보세요. 서랍 안에 방치된 물건, 옷장에 걸려만 있는 옷,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어디든 좋습니다. 그 물건을 버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한 가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정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내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에게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답장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모레는 건강에 대한 강박을 줄여보세요. 하루 종일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대신 즐겁게 산책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6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내가 왜 그렇게 무겁게 살았을까?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후회 없는 인간관계 3단계 정리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정리하고 어떤 관계는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홀가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